네, 오늘은 해석하기 1의 섹션 4.2의 네 번째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가 뒤에 5번째부터 7번째까지 집합론을 많이 활용할 건데 앞에서 조금 미뤄두었던 집합론 내용을 오늘 한꺼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9페이지에 있는 섹션 1.2의 내용에서 필요한 걸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가 있는데요. a에서 b로 가는 함수예요. e는 a의 부분집합이고 h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두 집합이 이렇게 있고 a에서 b로 가는 것을 f라고 정의하는 거죠. 하나 더 똑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e는 이 a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e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h는 b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h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f2라는 것을 정의할 건데요. 우리가 보통 f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떤 원소가 오는 건데 집합이 오는 거예요. 이것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면 2가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함수 f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다들 갈 텐데 요 2에서 나가는 화살표들만 이렇게 모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2에서 나가는 화살표들의 집합을 우리가 F2라고 쓰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정의는 이렇게 합니다. x가 2에 들어가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x, 즉 이건 b에 있는 거잖아요. 이 fx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F2라고 쓰고요. 읽기를 f를 통한, 그러니까 under f 하고 2의 이미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은 이건 이제 꼭 우리가 역함수처럼 생겼는데요. 밑에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것은 역함수는 아닙니다. 기호를 이렇게 쓰는 건데요. 어떤 뜻이냐면 h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와서 h로 들어가는 a의 원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a의 원소들을 다 모아 놓은 것을 우리가 기호를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fx가 h에 들어가는 x들의 집합을 우리가 기호를 이렇게 쓰고요. 읽기를 이번에는 이쪽으로 오는 x들의 집합이니까 이걸 이제 앞서 이 이미지와 반대로 인버스 이미지 그렇게 부르고요. 물론 이제 of h 그렇게 하고 이거 역시 under f, f를 통한 h의 인버스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녀석은 인버스 펑션이란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때 우리가 h를 이 b만 있는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버스 이미지는 b로 오는 화살표가 2와 3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2도 되고 3도 되고 이 두 점을 모아놓은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건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인버스 펑션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인버스 이미지는 항상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정의를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이 인버스 이미지에 대한 내용이 아마 다음 강의에서 이렇게 활용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미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h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h는 이 b에 있는 부분 집합이에요. 여기 있는 게 이제 우리가 h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h의 인버스 이미지를 계산해요. 그러면 이게 거꾸로 이렇게 오는 인버스 이미지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우리가 f의 인버스 이미지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f로 보내버리면 h로 이렇게 들어간다. 사실은 직관적으로는 이게 포함 관계가 아니라 혹시 항상 등호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일단 이쪽 포함 관계를 증명해 놓고 반대편 이퀄러티는 두 번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 포함 관계는 항상 성립하거든요. 이걸 먼저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개의 집합이 이런 포함 관계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증명하느냐면 여기에서 이제 y라고 쓰니까 이제 y라고 할게요. y든 x든 어쨌든 a에서 원소를 하나 선택했을 때 이 y가 b에도 포함되더라. 이제 이런 아규먼트를 증명을 하게 되면 a가 b에 포함된다. 이걸 우리가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집합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왼쪽 집합에서 y를 선택을 했는데 열심히 계산했더니 마지막에 이 y가 h에 들어가더라. 이걸 보이면 이쪽 포함 관계를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시작을 해보죠. y가 여기에 들어간다. 그 말은 이 집합의 이미지에 들어간다는 것이니까 이 집합에 있는 어떤 x가 존재해서 y는 fx 형태로 표현된다. 이제 그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x가 h의 f 인버스 이미지에 포함된다라 함은 fx를 계산을 하면 정의에 따라서 h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두 내용을 합쳐 볼게요.
y는 fx인데 fx가 h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y는 fx인데 fx가 h에 들어간다는 뜻이니까 y가 결국은 h에 들어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y가 이 집합에 들어간다 그렇게 했는데 y가 h에 들어간다. 즉 이 집합은 h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먼저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관적인 생각은 이게 포함 관계가 아니라 등호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텐데요. 일반적으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이퀄러티가 성립하려면 F는 사실은 온투여야 됩니다. 즉 F가 온투일 때에는 이 등호가 성립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아요. 반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해 만들 수 있는데요. 1이라는 원소, 2라는 원소 모두 다 A로 가고 B로는 가지 않는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H라는 집합을 이 B가 있는 것을 H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계산해보면 F 인버스 H인데 H로 오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집합이 공집합이에요. 그런데 F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공집합이니까 이 왼쪽 집합은 전체가 공집합이 돼요. 그런데 H라는 집합은 공집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호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온투이면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건 이제 보면 온투가 아니죠. B로 화살표가 안 갔으니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F가 온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등호가 되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쪽 포함 관계만 보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H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에 있는 원소 Y를 하나 선택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F가 온투니까 fx는 Y가 되는 x가 A에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식을 합쳐보면 되는데요. fx는 Y라는 식하고 Y가 H라는 식을 합쳐보면 fx가 H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x는 f 인버스 H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버스 이미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y는 fx이고 요 x라는 것이 f의 인버스 이미지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 x 대신에 요걸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포함 관계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f를 이렇게 취해버리면 즉 y는 f의 f 인버스 이미지 오브 h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y가 h에 들어가 있는데 y가 이 집합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반대쪽 포함 관계까지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성립하고 아까 이 식은 항상 성립하니까 f가 온투이면 이 두 식이 같다는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f와 인버스 이미지가 바뀌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이 포함 관계가 반대가 되고요. 이게 등호가 성립하려면 재미있게도 이번에는 인젝티브 1-to-1일 때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증명도 이 위에 거랑 거의 비슷하니까 복습하면서 한번 꼭 해보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섹션 1.7에 있는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정리 1.7.12, 13, 14를 이렇게 하나로 모아봤어요. 이 알파, 우리가 이제 오랜만에 얘기를 하는데 인덱스 패밀리 서브셋 오브 X입니다. 즉 이 말은 이 알파들이 X의 부분집합이죠. 그리고 X의 부분집합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F는 이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많은 이 식들이 성립하는데요.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 집합 관계를 배웠던 그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분배 법칙이죠. 여기에 이제 유니온들이 있고 인터섹션이 있으면 요게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와 2 알파의 인터섹션의 유니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조금 더 익숙한 식은 A 교집합에다가 B 합집합 C라는 것은 아마 요렇게 하는 이제 그 분배 법칙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인덱스 패밀리 서브셋에서도 이렇게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합집합과 교집합을 바꿔도 똑같이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의 컴플리먼트는 이 교집합의 컴플리먼트가 되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합집합의 이미지입니다. 요건 앞에서 배웠던 이미지예요. 이미지는 F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 2알파의 이미지의 유니온하고 똑같다. 이번에 이제 인터섹션 같은 경우는 또 똑같이 이미지인데요. 여기 이제 등호가 아니네요. 제가 잘못 쓴 게 아니라 원래 등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2알파의 이미지의 인터섹션에 포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 예를 하나 생각해 볼게요. 이런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도 A로 가고 2도 A로 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 1만 있는 집합을 2,1이라고 하고요. 2만 있는 집합을 우리가 2,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왼쪽 집합은 뭐가 되느냐면 F에다가
E1의 인터섹션의 E2 그렇게 되고요. 오른쪽은 F의 E1, 이 집합에다가 F의 E2, 요 이미지 집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왼쪽을 보면 E1과 E2가 이미 이제 공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는 왼쪽은 공집합이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FE1도 A이고 FE2도 A니까 이걸 이제 교집합을 해보면 A라는 것만 남게 돼서 두 개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쪽은 이제 성립하는데 등호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버스 이미지는 둘 다 성립해요. 유니온도 이렇게 쪼개주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 이미지는 인터섹션도 이렇게 예쁘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들 중에서 딱 하나만 성립하지 않죠. 네, 이것만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고 기억을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집합 계산을 편하게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Relatively Open Subset이라는 것을 정의하도록 할 건데요. 이건 이제 섹션 3.1에 책에 보면 이제 99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Relatively Open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오픈셋이라는 것을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설명할 때 이 오픈 in R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요게 이제 별로 필요 없어서 이렇게 괄호를 치고 일반적으로 U라는 것이 오픈셋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요것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U에 있는 임의의 원소 P에 대해서 어떤 양수 엡실론이 존재해서 이 P의 엡실론 네이버후드가 U에 들어간다. 즉 U의 모든 점이 U의 인테리어 포인트이면 우리가 U is open이라고 정의했었습니다. 오늘은 정의가 약간 다른데요. 이 U와 R 사이에 X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R의 부분집합 X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X의 부분집합 U가 X에서 오픈이다를 정의를 할 겁니다. 여기가 R이 아니고 이 R의 부분집합 X이면 relatively open이라 이 relatively가 말이 없어도 항상 상대적으로 오픈, relatively open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U의 임의의 점에 대해서 어떤 양수 엡실론이 존재하는데 이것까지는 똑같아요. 밑에를 비교해보면 아까는 이 P의 엡실론 네이버후드가 U에 바로 포함이 됐는데 이 P의 엡실론 네이버후드에다가 원래 이 집합 X까지 인터섹션 한 녀석이 U에 포함이 되는 엡실론이 존재하면 우리가 U is relatively open in X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X가 R이 되면 여기가 R이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집합을 조금 더 일반화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relatively open은 아마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매우 중요하게 쓸 거니까요. 잘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집합이 relatively open이 되는가를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라는 집합이 R의 부분 집합인데요. 0을 포함해서 0부터 무한대까지 이 집합을 X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U라는 집합은 이 X의 부분 집합인데요. 0부터 1까지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집합은 X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 U라는 집합만 봤을 때는 이 0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즉 끝점이 하나 포함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내용을 생각하면 U는 오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픈인 R 그렇게 불러도 되고 이 말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오픈 그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 주장은 이 U는 오픈은 아니지만 X에서의 relatively open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면 좀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은데요. X는 이렇게 가는 것이고 U는 0을 포함하고 1을 포함하지 않은 인터벌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P를 이 U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누가 생각해도 이 0인 경우하고 0이 아닌 경우가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먼저 P가 0과 1 사이에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엡실론을 아주 작게 잡으면 즉 P와 1 빼기 P라는 것은 P에서 여기까지 거리와 1 빼기 P는 여기까지 거리의 절반 정도로 잡아서 이렇게 엡실론을 우리가 잡아주면 N 엡실론 P가 사실은 이 안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우리 relatively open은 N 엡실론 P 인터섹션 X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N 엡실론 P 인터섹션 X를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이거 없어도 똑같은데 P 빼기 엡실론에서 P 더하기 엡실론이 되는데 이 녀석은 U에 포함이 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P가 0과 1 사이일 때는 이 사실을 설명할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0일 때가 문제잖아요. 지금 0도 포함되니까 이번에는 이 0에서 어떤 엡실론을 이렇게 그리더라도 사실은 U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U가 오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엡실론을 2분의 1 정도 이렇게 잡아 볼게요. 그러면 N 엡실론 P는 U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n 엡실론 p에다가 인터섹션 x를 하게 되면 0부터 2분의 1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x는 이 왼쪽에는 숫자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녀석은 u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 p가 0과 1 사이일 때도 성립하고 p가 0일 때도 성립하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u가 relatively open인 x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죠. u는 open은 아니지만 relatively open인 x가 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open,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이 open 개념과 오늘 공부했던 open인 x 개념의 포함 관계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웠던 일반적인 이 오픈 셋은 항상 이 x에서의 relatively open이 됩니다. 이건 이제 참이에요. 그걸 이제 간단하게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relatively open이 되려면 p가 일단 u에 포함되는 이런 p를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만족하는 엡실론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u가 open이라고 했으니까 n 엡실론 p가 u에 포함이 되는 양수 엡실론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n 엡실론 p 인터섹션 x는 x가 뭐든지 상관없이 이 집합에 항상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집합이 u에 포함되기 때문에 n 엡실론 p 인터섹션 x가 u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u라는 것은 x에서의 relatively open이 된다는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고요. 반대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relatively open이라고 해서 R에서 오픈이 되는가? 이건 안 되는 예제를 앞서 이미 설명을 했어요. 이 U라는 집합이 이 X라는 집합에서 relatively open이 된다. 이건 이제 앞서 증명을 했는데요. 이 U는 0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오픈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함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3.1.16의 A번만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A번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X가 이제 R의 부분 집합이고요. 이 X의 부분 집합 U가 이 X에서 relatively open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U라는 이 집합이 사실은 이 전체 R에서 일반적인 개념의 오픈셋 O가 존재해서 X, O 이 교집합으로 U가 포함된다.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relatively open이고요. 오른쪽은 일반적인 이 오픈 셋들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내용은 요게 활용이 더 중요하긴 한데 일단 증명도 필요하니까 증명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을 한번 해볼게요. 가정을 U가 X에서 relatively open이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 U는 X 인터섹션 O가 되는 요 O를 우리가 컨스트럭트 해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U의 임의의 원소 P를 선택을 해보면 relatively open이기 때문에 n 엡실론 p 인터섹션 x가 u에 포함이 되는 엡실론이 존재합니다. 이건 정의인데요. 근데 이 사실 이 엡실론은 p에 따라서 다른 값이 될 거기 때문에 p에 의존한다는 뜻으로 엡실론 p라고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o를 우리가 컨스트럭트를 어떻게 하냐면 방금 만들었던 이 엡실론 p를 가지고 p에서 엡실론 p가 반지름이 되는 네이버후드를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오픈셋이죠. 이 네이버후드를 그렸을 때 이 p는 U에 있는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모든 엡실론 네이버후드를 다 합집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오픈 셋들 같은 경우는 임의의 유니온을 하더라도 항상 오픈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O가 오픈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마지막 U는 X 인터섹션 O가 되는 이 등호만 증명하면 끝나게 되는 거죠. 이쪽 방향이 이제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포함 관계를 증명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조금 쉬워요. 이게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일단 U에서 임의의 원소 X를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U는 X의 부분 집합이니까 이 X 원소는 집합 X에 포함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X는 U의 원소니까 여기에 이제 P라고도 할 수 있어요. U의 원소니까 이들 중에 하나에 포함되고 합집합이니까 O에 포함되는 것도 당연해요. 그래서 U에서 X를 하나 선택했는데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니까 U는 X 인터섹션 O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를 해야 될 텐데 이번에는 X 인터섹션 O에서 임의의 원소 X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X는 인터섹션이니까 X에도 들어가고 X는 O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X는 X에 들어가는 건 그대로 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O는 지금 이런 형태거든요. U에 있는 어떤 원소의 엡실론 네이버후들의 합집합이에요. 그래서 X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은 이들 중에서 어떤 집합 하나에 포함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유니온의 정의예요.
그래서 x는 이들 중에서 즉 어떤 p가 존재해서 중심이 p이고 반지름이 엡실론 p인 이 n 엡실론 p의 p에 들어간다는 것이 사실은 이 O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x에도 들어가고 x가 여기에도 들어가니까 and잖아요. x는 x 집합 인터섹션 n 엡실론 p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까 우리가 엡실론 p라는 것은 뭘로 잡았느냐면 이 집합을 계산을 하면 U에 들어가는 것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집합은 U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X는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 녀석이 U에 포함이 되니까 X는 U의 원소이다. 즉 X 인터섹션 O에서 임의의 원소를 선택했는데 X는 U에 들어가니까 이 포함 관계를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하니까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U는 X 인터섹션 O가 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건 증명했고요. 이제 반대만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반대는 훨씬 쉽습니다. 반대 방향의 가정은 이렇습니다. U라는 집합은 R에서 오픈셋 O가 존재해서 X와 O의 교집합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이때 U가 X의 relatively open인 걸 보여야 되니까 일단 U에서 임의의 점 P를 하나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P가 U에 있으면 X 인터섹션 O에도 있으니까 P는 O에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O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의 오픈셋이니까 n 엡실론 P가 O에 포함이 되는 양수 엡실론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양쪽에 인터섹션 x를 해도 이 포함 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n 엡실론 p 인터섹션 x는 O 인터섹션 x에 포함이 되는데 O 인터섹션 x는 아까 정의 때문에 이 녀석이 바로 U가 되는 거죠. 그래서 U에서 임의의 원소 P를 선택을 했는데 n 엡실론 p 인터섹션 x가 U에 포함이 되는 엡실론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U가 X에서 relatively open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U가 X에서 relatively open이다의 필요충분 조건은 일반적인 의미의 오픈셋 O가 존재해서 X 인터섹션 O로 표현이 되더라. 이 사실은 우리 아주 중요하고요. 아마 다다음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쓸 겁니다. 그럼 이거 마지막으로 예를 한번 계산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부했던 예제입니다. U는 집합이 이렇게 되고요. X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X라는 집합은 0에서 이렇게 끝까지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U라는 집합은 0에서 1까지만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U라는 집합은 오픈은 아닌데 relatively open인 X는 된다라고 증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O가 존재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 집합이 X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U는 X에다가 어떤 오픈셋을 인터섹션 하면 U가 되느냐면 사실은 마이너스 1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까지를 그리는 요 집합 있잖아요. 요 집합을 우리가 O라고 하면 O와 X를 인터섹션 해보면 U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O를 이렇게 잡았을 때 U는 X 인터섹션 O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 O는 일반적인 의미의 오픈셋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면 방금 했던 이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 U가 X의 relatively open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relatively open 이 개념은 우리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계속 중요할 때 사용될 거기 때문에 그냥 오픈과 relatively open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 3.1.16a를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연속함수의 중요한 성질을 증명할 건데요. 오늘 준비 작업이 다 끝났어요. 다음 시간부터 매우 중요한 얘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